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12월의 첫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법원이 내일 토요일 촛불 집회를 청와대 앞까지 진출을 허용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내일 또 민심이 한번 물결 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400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또 바로 오늘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두고 전국은 불안한 상황입니다만 예산은 내년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여야의 협상 내용을 보면 법인세는 그대로 두는 대신에 이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 쟁점이 된 누리과정 예산 3년 한시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적어도 앞으로 3년간은 보육 현장에서의 갈등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 밤 10시로 연기된 가운데 일단은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입니다. 한편 이 탄핵 추진은 여야 3당이 로드맵에 최종 합의를 했는데요. 오늘 본회의 발의, 9일 표결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회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은 남은 일주일 정도인데요. 이 7일 동안 많은 변수들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와 3부에서는요. 이 탄핵 추진에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을 차례차례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원성과는 달리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로 인해서 이 탄핵 열차에는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 함께 하셨는데요. 같이 짚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주류 측, 이 탄핵 열차를 정지시켜야 한다. 여기에 지금 주력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야3당이 발의한다라 그랬으니까 살로 얘기하면 화살이 활시를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목표 관역에 꽂힐지 안 꽂힐지는 굉장히 미지수고요. 더군다나 이 화살이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갈지 더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주류측 지도부 이정현 대표 지도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멈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죠. 일단 오늘 정지석 원내대표 당론으로 정했다. 4월 퇴진 6.25 조기 대선을 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를 해라. 라고 했고 이정현 대표 같은 건 사실 질서에 있는 퇴진론 이른바 조기 퇴진에 관한 거는 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역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지금 화살이 시위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 얘기대로라면 가결이라는 관역을 맞춰야 될 텐데 지금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또 세력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활이란 영화 주제 그런 명대사가 나왔더라고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청와대도 새누리당 비주류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회동도 추진한다. 이거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참 사실 이것이 좀 빗대서 설명하면은 네. 손자병법의 36개 중에 네. 한 18개쯤인데 이관계라는 그 전략이 네네. 있죠. 왜냐하면은 교란시켜라 이런 형국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차 담화 이후 비주류 측 일부에서 흔들린 사람이 굉장히 네. 많았지 않습니까? 발의를 171명이 한다 그래도 이것이 제적의원 3분의 3이 200명이 돼야 되는데 새누리당 의원 비주류 측에서 최소 28명이 찬성을 네, 해야 된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리 짚어봐도 8명, 9명밖에 안 된다라는 와중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정무수석이 아마 새누리당 비주류 측 인사들한테 개별로 좀 전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좀 면담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날 용의가 있느냐. 아하.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 생리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전화 오면은 거기에 맞대응을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비춰볼 때 일단은 만나보자라는 의견인데 만나면 어떤 형국이 될까요?
오히려 더 설득당할 요인이 굉장히 커지겠죠. 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관계를 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 이관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진작 좀 많이 전화 돌려서 만나시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을. 그렇죠. 네. 자, 이 야3당 공조도 이 외형적으로는 복원되는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일단 발의한다. 이런 계획이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서 했던 모양새가 크죠. 네. 당초에 야3당은 탄핵에 있어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아침에 돌발 상황이 벌어졌죠. 네.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났죠. 만났는데 이것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가결 여부가 중요하다. 네네. 물론 이번에 실패하면 이론적으로는 6개월 후에 다시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탄핵을 한다 그래도 최장 180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전국 혼란이 연말까지 간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네네. 거죠. 그건 이론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의가 중요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뭐 박지원 대표 SNS에 굉장히 본물이 났다 그러죠. 비난이 올라와서 뭐 5일로 바꾸겠다. 당론도 막 변경하고 맞아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제 야3당 대표가 오늘 중으로 발의를 한다. 발의를 해서 아마 발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뭐 뇌물죄 적용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언제 본회의에 보고하느냐라는 관건인데 네. 목표는 9일을 목표로 하는데 9일 날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 국회법 130조 탄핵 관련 조항을 보면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아. 이 와중에 전국에 어떤 소용돌이 칠지도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야3당의 그 원칙론은 있지만은 사실 속내가 다 달라요. 네. 그런 이 속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모양새를 통해서 오늘 중으로 발의를 하겠다. 법안 발의를 해서 발의라는 걸 좀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면은 국회에다가 해당 문건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본회의 일정이 의사 일정이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국회의사국장이 이러이러한 것이 그 안건이 발의됐습니다 하는 발언하는 순간 그것이 본회의 보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0시간 이 시간에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오늘 발의는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고되는 시점을 잡고 9일을 전후해서 네. 과연 이건 가결이 될 것이냐 혹은 부결이 될 것이냐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와중에 이 새누리당에서 보니까요. 지금 어제 만장일치 당론으로 대통령은 4월에 물러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 이런 당론이 결정된 바 당론이 있잖아요. 결정됐는데 네.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은 희망사항일 개연성이 굉장히 여당의 커요. 희망사항. 예, 희망사항인데 희망사항 중에서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네.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해라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설령 언급했다고 쳐도 약속을 지킬까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물음표를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 이유 네네. 중에 하나는 1차 담화했을 때 검찰 조사받겠다고 했죠. 안 받지 않습니까? 네네. 2차 담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3차 담화할 때 어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속았다. 대기업 모금도 선의로 한 것이다. 이런 말을 반복을 했죠. 네. 그러면서 여야가 물러나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가정법인에 합의해서 결정해달라. 이 부분이 압권일 수도 있는데 네.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 국회가 합의를 하면인데 네.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몇 번 제가 네. 몇 차례 말씀드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라고요. 이 부분이 합의가 되는데 설령 한다 그래도 무슨 돌발 상황을 이유로 네. 퇴진 약속을 번복한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새누리당의 희망사항일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사항일 개연성이 크다. 지난번에는 여의도 상공에 핵폭탄이 터졌다. 그 말씀 그대로 대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수습돼 가는 것인가 국민들이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촛불 민심일 텐데요. 12월이 됐고 오늘이 12월 첫 금요일, 내일 12월 3일 저녁 또 촛불 집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촛불이 좀 여의도로 휜다. 여의도로 옮겨갈 것 아니냐. 김종인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내일 6차 촛불 집회 또는 좀 사람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그 새누리당 포위 새누리당사 하겠다라고 해서 6시쯤 무렵에 이제 일부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광화문으로 모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대로 그 법원에서 청와대 앞까지 몇 미터 앞까지 시위를 허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200m 앞까지 제가 했으니까요. 처음에 활신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후폭풍이 커질 개연성이 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9일 날 만에 하나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 후폭풍이 야당한테도 가겠죠. 네. 야당한테도 가는데 미리 좀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야당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렇죠. 오는 12월 14일 지난 4.13 총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선거법 위반으로 첫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이 12월 14일입니다.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새누리당 지도부만큼 굉장히 지금 외줄위에 올라서 있다. 외줄타기를 한다.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정치권이 지금 상황을 보면 서로 그 본인들 거는 안 내놓고 서로 상대를 양보하라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민들 입장도 좀 감안하시고 이 전국 혼란을 빨리 풀고 이 난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좀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또 촛불은 타오르고요. 그 바람을 일으키려는 이관계도 아까 분석 짚어주셨고 그 와중에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내일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